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 타밀비거 후드 집업이 오늘 3%의 제품이라 해서 같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 약간 오늘 태극기 같죠? 안에는 빨간색, 남색. 여러분 조금 이따가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 때 잘 득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요. 자,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는 한국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뉴욕이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또 흐름이 강했죠. 그 사이에 어제 나스닥 밤사이 시장이 2% 넘게 올랐고요. S&P 500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가 뭐 좀 덜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 좀 출렁였던 반도체, 빅테크 종목들의 반등이 좀 짙게 깔리는 모습이었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오픈 AI가 이제 AI 관련해서 헬스케어 쪽 사업도 뛰어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발언하는 게 본인의 발언이 시장이 얼마나 힘듦을 안겨주는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좀 얘기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AI로 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어제 TSMC의 10월 매출 데이터가 조금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중국 판매 줄었다고 해도 주가는 3%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여러분 무려 5%나. 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엄청 급등을 했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 AMD도 4%, 구글도 거의 4%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 버크셔 사웨이의 워런 버핏의 마지막 서한이 공개가 됐는데 다른 내용들도 그렇지만 다른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늘 워런 버핏이 했던 이야기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부를 한다. 그 기부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올리겠다. 요 내용을 듣고 나중에 나도 저렇게 뭔가 시장에서 큰 인물이 돼서 정말 기부까지 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과연 워런 버핏의 우리 은퇴 이제 자주 5일 동안 지금 출근하신다라고는 하는데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둔 마지막 서한 내용도 궁금하고 유튜브 시작이 조금 늦어서 6시 2분에 시작한 걸로 됐다고요? 그래요? 그럼 오프닝 날아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저 열심히 얘기했는데 방송 사고 아니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했어요? 인사 없이 시작했다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1일 화요일 방송 좀 전에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얘기였다고 생각하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랐고요. 오르면 기분 좋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끝나고 우리 제작진들 한번 엎드려 뻗쳐 시키고 얼차려 시키고 한번 어디까지 한번 가보나 혼낼게요.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 제가 혼나라고요.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타 제가 다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오프닝 다 했는데 송출이 안 됐다. 저 혼자 이제 청중 없는 오프닝을 했던 거네요.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자, 바로 그럼 오늘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험은 박명성님과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시고 반도체 얘기해 볼 거예요. 곧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궁금하고 다양한 일들 반도체 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올랐고 엔비디아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럴 때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 오프닝 때 혼자 뭐 한 거니? 열심히 말하셨는데 되게 많이 얘기했죠. 진짜. 근데 진짜 여기 우리 스튜디오랑 저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최고 연장자네요. 이제 어떡해. 그렇게 되셨군요. 버핏 옹께서 마음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어요. 버핏 옹은 은퇴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나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아직 40년 할 거예요. 좋아요.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오.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 요즘 AI 그 영상 보면은 막 어르신들이 막 축구도 하고 축구 네. 대회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제가 안 되면 AI라도 아, 예. 저를 대신해서 그때는 이제 로봇도 나왔을 테니까 예. 로봇에 이제 제 얼굴을 딱 이제 입력시켜서 30대 여도훈의 얼굴. 아, 좋아요, 좋아요.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겨워도 40년간 참아주세요. 자, 시장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참 정의로운 하루가 아니었나 정의로운? 싶습니다. 예. 정의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전 상승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마이크 샌델 교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What is justice? 예. 네. 예. 왜 정의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끝까지 오른 날이 참 정의로운 날이다. 아.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예. 지난주가 그 불의로 가득했던 불의와 의심, 우리끼리 또 이제 또 똘똘 뭉치지 못하고 와해되고 그쵸. 예. 끝났다. 예. 다들 망했다. 이제 날아간다. 그러니까요. 막 쇼치고 막. 예. 그랬던 시절들이 네. 어느덧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모두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제가 이제 종가 기준 보니까 2.5%까지 올랐더라고요. 엄청 예. 올랐어요. 하루 만에 2.5% 오를 거 참 이럴 거면 지난주에 왜 그랬는지 그런 생각이 기회를 좀 드네요. 준 거죠. 그 기회를 주려면 아예 시원하게 좀 많이 주든지.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도망가나요? 걱정할 수 있으니까 예. 기회를 준 거고 어제 코스피도 그래 3%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 진짜 요즘은 그냥 글로벌 증시 통틀어서 네. 코스피랑 나스닥만 보면 돼요. 그렇죠. 뭐 다른 유럽, 뭐 일본, 중국 필요 없고 그냥 코스피랑 나스닥만 보면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맵도 보시면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정의를 승리한. 이게 정의다. 내가 정의다. 약간 네. 지금 명성님 오늘 사실 여러분 생일이에요. 아, 맞네요. 네, 11월 아. 11일 생일. 우리 또 대표님과 생일이 같은 명성님 생일이라서 약간 하이퍼가 됐는데 시장까지 좋아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시장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석? 그 종목 괜찮아요? 아, 예. 뭐 그 다양한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행입니다. 예, 보시면은 네. 어제 제가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AMD도 올랐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팔란티어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팔란티어가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와, 오늘은 거의 1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이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왔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실적을 지금 발표했을지 모르겠는데 코어위브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오픈 AI 엮여 있으면은 조금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 빼고도 그래도 AI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정리해 뒀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4.1% 유지되고 있는 구간. 이거는 일단 그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셧다운 구간이라서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빠르면 수요일에 끝나고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고용이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그게 또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올해 셧다운이 됐으니까 금리의 방향성은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달러도 그래서 어쨌든 쭉 올라가다가 불안해하다가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 좀 있었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싱 랠리 오늘 다 올랐기 때문에 4,120달러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도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6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도 저유가 모멘텀은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네. 좋은 앵커에게 선물 받으세요. 빼빼로 먹고 싶다. 명성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은 마음의 선물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럼요. 선물 중에 최고봉은 뭐다? 예. 물질이 아니다. 그렇군요. 마음이다. 이제 12월 12일에 저도 예. 따뜻한 마음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왜요? 저는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아까 꼰대 돈 막 이런 거 올라오던데. 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죠. 첫 네. 번째. 자, 모든 것들이 이제 셧다운 해제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네요. 결국에는 시장에 문제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60대 40으로 상원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진작에 서로 마음 먹고 이렇게 잘 이렇게 타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어떻게 타협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오바마 케어 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가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12월에 끝나니까 나중에 후속 투표를 따로 하자. 라는 쪽으로 일단 밀어놨습니다. 네. 이외에 셧다운 기간에 해고된 연방 직원들을 복귀시키겠다라는 공화당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내에 하원 통과를 예상한다. 근데 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아마 영구적으로 만료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하원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요일에 하원 투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아마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하원에서 괜히 또 끌다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13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압박과 뭐 어떤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길어. 그 최근에 그 항공 쪽에 네. 계속 그 감축이 있었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네네. 근데 항공교통관제사 중에 그 휴가 내지 않고 이 셧다운에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10,000의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오, 네. $10,000면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원이요. 네, 엄청나죠. 1,400만 원 정도? 네. 괜찮네. 네. 불평만 하고 휴가를 낸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역시 성실이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확실히 요즘 다시 말이 많아졌어요. 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시장 하락해서 그래요. 맞아요. 딱 그게 맞죠. 이 우리 타코 사랑스러운 타코.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제 좀 뭐 미국 국민에게는 재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월 만기가 되면 그때 즈음에 또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없애라고 하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밀어놓은 상황이라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는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 울프 리서치에서 아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트럼프의 의지가 저렇게 강해서 영구적으로 만료될 것 같다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관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하면서 뭐 $2,000를 1인당 배당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요? 네. 그냥 관세로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돈을 뜯어왔으니 미국 국민들에게는 $2,000씩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잘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내가 이 돈을 꿀꺽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다 국민들을 위해서다. 네. 대의를 위해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 뭐 만약에 이제 판결이 안 좋게 나오면 트럼프 쪽에 안 좋게 나오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게 아니 그러면 그들이 충당하려고 했는 그 감세를 하면서 관세로 충당하려고 했던 세수가 결국에는 또 배당으로 나눠주면 또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래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또 이 빚잔치를 조금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배당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빚잔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정부가. 이거 뭐 미국의 재정을 좀 탄탄하게 하는데 분명히 관세가 도움이 됐었는데 그쵸. 이걸 또 다 나눠줘 버리면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로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약간 이게 본인의 어떤 통제 범위 안에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어쩌면은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수습을 하는, 에이, 설마 그걸 역시. 배당으로 주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소동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하락세를 보고 셧다운이라든지 관세 정책이라든지 근데 그게 사실 본인의 그 입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쵸. 셧다운도 어쨌든
입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와 관련된 판결도 사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영향력으로 어떻게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좀 해보려고. 왜 연준을 약간 길들이게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속 여론전을 때리잖아요. 약간 그런 류가 아닐까 싶어서 네. 그 뭐 좋게 해석하면 트럼프 대통령 계속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압박들이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조금 윤활유가 될 때도 있다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코어위브 실적 발표가 됐네요. 네.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지?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한 2% 올랐는데 지금 네. 0.7% 정도. 지금 뭐 실적 데이터들 보면은 괜찮거든요. 저희가 이따 종목 얘기할 때 자세하게 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뭐 빚잔치를 계속 해도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지표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빚잔치를 좀 하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뉴욕 연은에서 이제 실업률이 아마 이제 고용이 다시 발표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이번 달 초에 원래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되는 고용 보고서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셧다운 끝나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마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물론 AI 주식 올라가고 있고 뭐 시장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저 밑에 있는 주식들, 뭐 소비주들이라든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고용이 부진해서 나오는 건데 그 고용을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요. 시카고 쪽에서 나오는 고용 기대 지수도 2020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지금 힘든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준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 또한 연준의 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밀어 올렸고요. 그래서 데일리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연준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열린 마음이라는 건 금리 인하. 네, 그거겠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그 70년대랑 90년대의 사례를 좀 들었더라고요. 뭐예요? 근데 이게 초록색 라인이 이제 금리예요. 그리고 CPI가 이게 파란색 선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인하. 떨구면서 근데 물가도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성장은 이렇게 촉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아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지만 그 물가를 계속 걱정하면서 금리를 좀 완화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성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요때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성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결과론적으로는 그 물가 좀 올라가는 거에 너무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 성장의 기회를 지금 크게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데일리 총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주에도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하락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뭐 시장에 좀 버블이 있다라든지 그쵸. AI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보다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걱정했지. 사실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아. 이 걱정은 막 크게 막 기저에 깔려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12월 금리 인하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내년에 대해서는 뭐 그때 또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도 연준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은 사실 물가가 좀 올라와야 되는 나라거든요. 중국은 계속 좀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모처럼 10월 CPI가 또 깜짝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홀리데이 시즌이어서 중국도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뭐 물론 연속성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중국도 이제 돈 풀기 시작했고 여유가 좀 생겼고 미국도 만약에 완화 정책을 계속 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 UBS에서 네. 내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네.
7,500 간다? 뭐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라고 사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들 뭐 7,500 정도는 다 예상하잖아요.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EBS 어떤 근거들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상향을 했는지 여기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보시면 뭐 S&P 500 지수 6,800까지 다시 본궤도로 올려놨습니다. 단숨에 이렇게. 뭐 어제 코스피도 딱 이랬잖아요. 3% 급등하면서 급락하다가 바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7,500 간다라고까지 긍정적인 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미국 주식이 좋대요. 유럽이나 신흥국보다도 미국 주식이 여전히 앞설 것이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압도적으로 높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사실 대한민국은 되게 특수하죠. 그렇죠. 하반기까지도 좋잖아요. 네네. 근데 상반기가 유럽 신흥국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비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독일 시장 먼저 날아가고. 맞아요. 유럽 증시 날아가고 막 그랬었고. 네. 근데 지금 사실 그쪽은 좀 많이 상반기에 비하면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한 거예요. 그쵸. 대한민국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 내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라도 유럽 신흥국보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시장이 좋았던 거를 내년에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밸류에이션을 좀 성장시켰다면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것만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이 좀 정체하면서 이거 버블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나왔다면 내년에는 이 밸류에이션 올려놓은 걸 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14% 정도의 수익 성장을 평균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절반은 대형 기술주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여전히 대형 기술주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2분기 이후에 저품질 순환주, 로어 퀄리티 시클리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보고 있었던 종목들도 이제 슬슬 내년 초부터는 조금 확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UBS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견조한 2026년으로 간다. 솔리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견조하다라는 뜻은 증시에서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UBS도 밸류에이션보다 실적으로 기반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봤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적 전망 수정폭이 10월 말까지 조금 조정을 받다가 이제부터는 반등하는 추세,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완화적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대해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근데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공백이 있어서 빠른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왜 사실 복귀해 보면 저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인상적인 멘트 중에 하나가 그 운전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어두운 안개 낀 구간에 가면은 우리가 서행을 해야 된다. 그쵸.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안개라는 게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히려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안개가 물가 얘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셧다운 때문에. 근데 그게 셧다운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도 뭐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었던 뭐 CPI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빠른 대응이 어려울 뿐이지 네. 앞으로 연준의 완화 정책 우리가 좀 더 기대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일시적인 역풍이 지난주에 불었을 뿐이지 실적 중심의 견조한 2026년으로 가기 위해서 이 버블 우려를 조금씩 꺼뜨리고 가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된다.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성장세가 역대급 실적 시즌이에요. 2021년 요 말도 안 되는 이때 이후에는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배경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캐펙스,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히 AI 기업들에게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빅테크 캐펙스는 다 AI 기업들에게 그 인프라 기업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염두를 둬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굿즈 성장을 봐도 B2C보다는 B2B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그렇고요. 특히 테크가 압도적으로 B2B 쪽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것들이 다 B2B 기술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쪽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항상 이게 쏠림이 좀 과도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AI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급하기 때문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야 너무 과하게 쏠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버블 징후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할 때도 있으니까 이런 조정은 가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엔비디아는 TSMC에 더 만들어줘. 네, 이번에 그쵸. 이제 젠슨 황이 그 대만에 간 거죠. 네. 중국어로 막 맞아요. 연설을 엄청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대만 TSMC에 뭐 체육 대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체육대회에 젠슨 황이 간 거예요? 네. 아니 이 사람 몸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래처 체육대회까지 갈 정도로 네. 가족이라고 완전 그렇죠. 칭하던데 패밀리. 그래서 그 증산 요청을 했던 네. 게 결국에는 이게 주말에 나왔던 이슈여서 제가 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싸다. 뭐 PER 기준 28배 정도 되는데 뭐 브로드컴이랑 이런 기업들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이번에 좀 좋을 것 같다. 다음 주 실적 발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실적 발표 직전에 이렇게 목표가가 올라가는 뭐 크게 올리지는 않았어요. 21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올렸는데 직전에 올라간다는 건 그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TSMC의 10월 성장률이 17%로 둔화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조금 둔화된 거지 어쨌든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데이터가 나와도 네. 엔비디아에서 50%더 맞아요. 올려줘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TSMC는 그럼 뭐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 늘어나겠구나.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포인트고. 네. 그래서 TSMC의 주가도 같이 이렇게 그렇군요. 상승을 했습니다. 3% 가까이 상승을 네. 했고요. 야, 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가 맞아요. 이런 그쵸. 것들 보면은. 그리고 또 젠순항이 같이 그 얘기했다면서요. 그 삼성전자, 네, 맞아요. 샘플로 했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우리 샘플집 받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언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을. 이게 진짜 메모리 반도체 포모를 제가 느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 AI 반도체는 뭐 그러려니 했죠. 메모리 반도체 포모? 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제 어제 미리 우리가 먼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다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특징즈 아직 모든 소프트웨어를 AI가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AI 하드웨어였죠. 네네. 엔비디아, TSMC, 반도체.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 절반의 성공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확실히 좀 있죠. 네. 뭐 힘스애너스라든지 쇼피파이라든지 템퍼스 AI, 유니티, 피그마 같은 기업들은 EPS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다. 근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죠. 엠러빈이라든지 스포티파이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장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억울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오링고는 깜짝 실적이 정말 놀랍게도 나왔네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체크들을 좀 해봤는데 네. 메타 플랫폼 이게 이제 저커버그 CEO가 막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뭐 최악의 순간까지 시장에서 고려하고 우려하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할 거고 그걸로 이 돈 쓴 것들을 분명히 입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는 그런 노트를 좀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조금은 반영을 했죠.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메타 플랫폼인데 아까 오프닝에서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의료 AI. 네. 오픈 AI가 헬스케어 쪽으로 AI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최근에 이거는 좀 된 얘기예요. 10월 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버드랑 연계해서 이 헬스케어 쪽에 AI를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도 이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의료 쪽의 AI가 확실히 조금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오픈 AI 얘기에 따르면 이게 뭐 의사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뭐 그렇다고 의사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의사를 도와주는 그런 AI들이 많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국내 증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또 그 마이클 버리 씨는 또 오늘 좀 타격을 많이 입으셨겠죠. 버려요. 버려요? 여러분 우리 버립시다. 근데 뭐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엔비디아 칩 산 거 2, 3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 뻥튀기 해가지고 뭐 장비 내용 연수를 지금 늘려놨다. 분명히 이거 2026년부터 28년 가면 감가상각비 이거 문제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만에 하나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26년까지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쇼치라 그래요. 네, 뭐 쇼치라고 하세요. 뭐 자세한 내용은 11월 25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뭐 이때 한번 두고 보죠. 무슨 얘기 또 하는지. 25일에. 예. 근데 뭐 이때까지는 사실 또 뭐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 즈음에 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 확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 타이밍 보고 또 25일 얘기를 하는 건지 싶기는 한데 사실 뭐 그게 아예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닌 게 네. 이 오라클이라든지 코어웨이브 같은 종목들은 확실히 빚잔치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업할 때 빚도 자산이다 하면서 레버리지를 그쵸. 일으켜서 사업을 키우고 이런 것이 이제 좋은데 우리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 많으니까 PF 받아가지고 아파트 짓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돼. 아파트를 정말 그러면 문제가 기깔나게 되죠.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손실이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AI 산업은 우리가 지금 청사진을 굉장히 밝게 그리지만 그쵸. 갑자기 너무 막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에 뭔가 문제가 생겨.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스타게이트에 오라클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네. 오라클도 약간 우리 이 정도까지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겠죠. 네. 내가 금리 내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치명적 단점이라서 뭐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의 우려도 아예 뭐 신경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은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팔란티어의 주가가 또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이클 버리가 제일 많이 공매도 친 게 팔란티어 66%, 네. 그다음 30%가 엔비디아였단 엔비디아. 말이에요. 오늘 팔란티어랑 엔비디아가 둘 다 급등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이클 버리 씨는 또 이제 25일까지 전전긍긍 하시겠죠. 뭐 마이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팔란티어는 이렇게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 정의로운 롱도리들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시장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성공한 사람 없다라는 건강에 또 안 좋아요.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래도 오픈 AI가 또 빚도 많이 내니까 네. 또 불안하시다면 엔트로픽이랑 연결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미나이랑 연결돼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한번 정리된 표가 있더라고요. 난 오픈 AI 저 그 샘올트먼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셨다가 결국에 AI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랑 오라클이랑 코어웨이브 이쪽이 조금 지금 불안한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간단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라이릴리, 헬스케어 중에서 진짜 독보적인 상승 탄력. 다시 저렇게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메세라 갖고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랑 싸우다가 네. 결국 화이자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인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니까. 돈 많이 쓰니까.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난 승리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나 봐요. 시장에서. 네. 노보노디스크는 인수 실패하고 오히려 주가가 소폭이지만 상승했어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라이릴리의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거잖아요. 얘네 둘이 왜 이렇게까지 싸울까? 이렇게까지 비만 치료 관련해서 하고 싶다. 심지어 노보노디스크는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렇죠. 위고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효과 차이가 젯바운드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그 체중 감량도 20%, 13% 이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25% 이상 체중 감량하는 경우도 31% 젯바운드고 위고비는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급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저거 가져간다고 해봤자 과연 젯바우드를 이길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굳이 비만 치료제 중에 고른다면 여전히 일라이 릴리가 좀 우세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토큰 증권 플랫폼을 새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요거 밤사이 이제 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좀 비트코인도 그렇고 맞아요. 올라왔어요. 네. 요거는 코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네.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또 연다고 해서 플랫폼. 네, 그래서 AI 쪽에 뭐 상장 안 돼 있는 종목들 이런 네. 것들도 토큰 증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네, 그거 왜냐하면 로빈후드가 그거.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기 오픈 AI 막 이런 거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 이미 유럽에서 로빈후드는 실험을 했어요. 네. 오픈 AI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고 네네. 해서 이런 기업들도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근데 내일 또 이제 네비우스, 비욘드 미트, 오클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해서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막 시장이 막 좋을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네. 근데 오늘 뭐 말씀하셨던 대로 코어웨이브가 매출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해요. 주가는 하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직 그렇게 시장의 신뢰도를 막 이런 중소형주한테까지는 많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 좋은데 시장에서는 주가는 하락한다. 근데 계속- 또 본장 가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요. 본장 가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깨야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번 간단히 보면 네네. 리게티 컴퓨팅 2% 하락이네요. 빅베어 AI는 12% 급등하네요. 그리고 ASTS 스페이스 모바일 네. 1.1%, 로켓랩 7% 상승이네요. 이래서 중소형주들은 지금 뭐 어떤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각자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뭐 시장의 방향성을 크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거 이제 내용 실적 발표 내용을 우리 명성님께서 내일 다 싹 정리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래서 이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데 실제로 우리 온도는 엄청 좋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최저 기온 1도를 봤거든요. 지금 여의도는 7도까지 올라가긴 했네요. 제가 이제 새벽 4시쯤 일어났을 때 남양주 기온이 1도를 찍어가지고 오늘 되게 춥겠구나. 근데 또 때마침 360도 카보니터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 명선님 집에 테라스 있잖아요. 네, 그 있어요. 옥상 테라스에 요런 거 하나 딱 있으면은 오, 괜찮은데요? 컬러도 얼마나 예뻐. 감성 그 뭐라 그러죠? 캠핑. 뭐예요? 그런 전기로 거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오, 그리고 좋다. 여기다가 불 가스 타타타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키면 돼요. 아니구나. 안 켜져 있나? 오, 바로 뜨거워져. 오. 지금 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450와트 쪽으로 그냥 돌리자마자 바로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캠핑 가셔서 쓰셔도 좋고 뭐 발코니 있으신 분 아니면 테라스 있으신 분들 밖에다 두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방 안에 기온 좀 낮은 집 있으시죠? 저희 집도 제 방이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차가워지는 그런 방이긴 한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딱 설치해 두시면은 따뜻하게 요새 또 독감 유행인데 추운 기온에 기관지가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염증이 잘 생기고 감기 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울 땐 여러분 여러 겹 겹쳐 있는 게 좋아요. 그 겹쳐 있는 거 중에서 기모가 살짝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명선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명선이 입은 사이즈가 저 엑스라지입니다. 타미 진스 후드 집업 준비했는데 명선님 이제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105 사이즈. 딱 적당하네요. 딱 어깨에도 살짝 내려와 있고 요 정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엑스라지. 두껍지 않아서 이거 뭐 레이어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거 M 사이즈 입은 겁니다. 저는 여성 딱 5 사이즈인데 저것도 약간 살짝 기장감 있게 입을 수 있는 저는 네이비 컬러를 입었고요. 저희가 블랙, 네이비, 그레이 세 가지 컬러를 준비를 했고 원래 겨울에는 요거 모자 달린 게 좋아요. 왜냐면 귀가 시렵고 목 뒤가 시리면은 또 엄청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모자 달린 거에서 딱 밖에다가 패딩 입으시거나 코트 딱 걸치셔도 좋습니다.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사이즈가 굉장히 레인지가 커요. 2X 라지까지 그러니까 2X 라지는 거의 이제 110, 115까지 타이트하게 딱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정가 89,000원인데 저희가 59,000원. 요게 코튼 소재인데 올게닉 그냥 코튼 아니고 올기닉 그 코튼 100%고 매일 입어도 변찮은 탄탄함을 자랑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타미 힐피거 타미 진스
타미 힐피거 중에서 타미 진스 라인, 캐주얼 라인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요거 이제 하나 들이시고 집에는 요거, 밖에 나가실 때는 기모가 든 후드 집업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득템하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몇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